안녕. 나는 부동산 경매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부비게이터라고 해. 지금은 뭐 경매 강의도 하고 있어. 그리고 이제 내 필명이 부비게이터라는 이름인데 말 그대로 앞에 부자의 부,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의 내비게이터를 합쳐서 부비게이터야. 반가워. 아직 5분의 1 지점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들 그리고 큰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아. 이제 막 내가 하고 싶었던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나중에는 건물을 내가 직접 신축하는 것도 해보고 싶어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아. 총 자산은 법인 자산을 포함하면 한 50억 정도 돼. 그리고 거기서 뭐 순자산은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. 경매로 낙찰받았던 공장이 2개가 되는데 올해 6월 달에 하나를 매도해서 지금은 공장은 하나 남은 상태고 이제 리모델링 할 건물을 지금 매수를 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증축을 계획 중에 있어. 그리고 내 명의나 이런 부동산 투자를 좀 해놓은 것들이 몇 개 있어 지금. 현금 흐름은 내가 뭐 채권 투자도 좀 하고 있어서 월에 한 300 가까이 정도 현금 흐름은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다 시세 차익형 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. 내가 처음 투자를 한 게 25살이거든. 그래서 그때 투자를 하고 다시 투자하는 데까지 뭐 한 3년 정도 더 시간이 걸렸는데 본격적으로 내가 경매 투자를 한 거는 2019년부터라고 생각해 주면 돼. 지금 자산이 급격하게 불어난 시기는 최근 한 3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. 모든 걸로 다 따지면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부동산이 한 90% 이상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아파트나 공장이나 뭐 이런 건물로 자산 분배를 조금씩 해놓고 있는 상황이야. 내가 24살부터 모델하우스 알바를 시작하면서 부동산 상담하러 오시는 손님들을 많이 봤었거든. 그분들을 보다 보니까 거의 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엄청나게 불리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. 그래서 그분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조금 돈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실제로 그분들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. 그래서 그때부터 직장보다는 사업이나 이런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려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계속 해온 것 같아. 내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거는 25살에 이제 분양권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때 모델하우스에 일하면서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첫 투자를 시작했고 이후에 처음 분양권 투자했던 게 가격이 많이 올라주면서 거기에서 나는 수익으로 시드를 활용한 거지. 그 시드를 활용을 해서 28살, 27살 이때부터 부동산 경매 투자를 좀 시작을 했고 그때 내가 회사를 잠깐 1년 정도 다닌 시기가 있었어. 신용대출 플러스 또 거기에서 1년 동안 다니면서 모았던 종잣돈으로 다음 투자들을 이어갔는데 그게 이제 경매 투자였거든. 실투자금 뭐 한 7천만 원 선으로 계속해서 불려 나갔던 것 같아. 그때 당시에는 단기 매도가 가능한 시기였거든. 지금처럼 양도세를 오늘 사서 내일 팔면 77%가 아니고 44%만 냈으면 됐었어. 경매로 보통 한 건당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싸게 샀으니까 한 건 사고 팔고만 해도 2천만 원 이상 정도의 수익이 났었던 것 같아. 그러면서 시기도 잘 타서 운이 좋게 가격이 많이 올라줬던 것들은 전세나 월세로 세팅을 해서 매도를 계획 중에 있고 그때 단기 매도했던 것들만 해도 내가 10건이 조금 넘는 것 같아. 그런 것들이 시드가 같이 모여주면서 자산이 급격하게 불어났고 이제 그렇게 주거용 물건들을 하다 보니까 규제가 많이 심했잖아. 그래서 그 규제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었고 그게 또 여기서 내가 경매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경매로 경쟁이 적은 곳에 투자를 하고 싶었어. 그렇게 찾다 보니까 또 돈 될 만한 게 공장이 보이더라고. 그래서 공장 투자를 하기 전에 공부를 좀 하고 책이나 블로그 근데 내용이 많이 없었지만 최대한 그 내용을 긁어서 내가 정리를 했거든. 그러면서 공장 임장도 다니고 공장 입찰도 몇 번 하다 보니까 공장 투자를 2건 정도 지금 하게 된 거고 여기는 작년 연말에 낙찰받았고 8억 2,500에 낙찰받아서 지금 10억 5천 정도에 매도하려고 내놓았어. 여기는 140평 정도가 돼. 300만 원 정도 날 것 같아, 임대 수익은. 도로로 들어오는 부분이 일단 맨 처음 중요하고 그 도로가 넓어야 이제 공장을 드나드는 차량들이 진입하기가 쉽고 차량을 또 돌리는 게 필요하거든. 그래 그런 데서 좀 이점이 있어야 되고
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공장을 보면 알겠지만 층고가 굉장히 조금 높은 편이야. 그래서 보통 7, 8m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정도 되면 굉장히 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. 그리고 추가적으로 IC와의 거리나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이는 호이스트 이런 공장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조건들이 갖춰져 있으면 공장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지. 여기는 작년 여름에 한 10억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올 여름에 한 14억 정도에 매도를 한 거야. 194평 정도 돼. 그리고 여기도 원래 2층이 있었다가 위반 건축물이 있어서 그거를 다 철거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판 물건이에요. 여기도 한 300 정도 조금 넘게 들어온다고 보면 돼. 내가 항상 습관이 있거든. 이 내 투자금이 다 쓰여지면 그 다음 투자처를 미리 공부해 놓고 어디를 할지를 계속 고민을 해. 그게 이제 이 공장 다음이 이제 이 리모델링 신축 단계인데, 그래서 최근에 2달도 안 됐어. 2층짜리 단독주택을 용도 변경시켜서 근린생활시설로 만들어서 3층으로 증축시키고 리모델링 하는 투자를 이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. 여기는 그냥 실제 그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서 급매로 매매를 했어. 요거는 12억 9천에 했는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이랑 증축 2층짜리 건물인데 3층으로 증축을 해야 되는 비용이 한 1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 들어갈 것 같아. 최종 비용은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될 것 같아. 일단 여기는 임차를 좀 구해서 몇 년 정도 보유할 생각이야. 여기 주변이 카페거리라서 땅값이 조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. 그래서 조금 보유한 상태에서 한 4, 5년 정도 뒤에 매도를 진행할 것 같아. 여기가 땅은 42평이고 1, 2층 건물 올라가 있는 거는 한 23평 요 정도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3층 같은 경우는 17평 정도로 증축을 진행을 하고 있고, 원래 주택으로 돼 있잖아.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은 마무리됐고 이제 8월 말에 잔금을 할 것 같아.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. 추석 끝나고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. 이게 큰 공사가 아니라서 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. 사실은 내가 부동산 경매를 하기 전에 직장을 다녔었는데 그 직장을 또 다니기 전에 원래 사업을 준비하던 게 있어. 이게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거창한데 에어비앤비 다 알지? 보면 보통 이제 방을 빌려서 숙소 대여료를 받잖아. 그거 플러스 해서 내가 트립이라고 있어, 에어비앤비에.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내가 이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거든. 그래서 트립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여행 가이드처럼 내가 여행 상품을 직접 짜서 그분들을 가이드해 주는 거거든. 그게 이제 런칭한 지 당시에 17년, 18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경쟁자가 적었어. 그래서 그걸 내가 좀 독점 아닌 독점을 해보려고 부산에서 한 8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, 처음에 좀 무리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친구 아이디로 댓글을 조금 적었었는데 조작처럼 이렇게 어뷰징 뭐 이런 걸로 판명이 돼서 거기서 완전히 그냥 계정을 쓸 수 없게 돼버렸어. 그게 8개월 정도 준비했던 게 다 날아가게 됐지. 그러고 나서 바로 취업을 준비를 해서 한 3개월 만에 취업을 잠시 하면서 몸을 피했던 것 같아. 딱 그 계약하기 직전에 트립을 그 댓글을 쓰다가 이제 그렇게 계정이 날아가 버린 거라서 다행히 뭐 보증금을 걸었거나 이자를 내는 그런 상황은 없었고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날아간 거지. 왜냐면 그 중간에 내가 그 보증금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공장이나 이런 알바를 엄청 열심히 해서 다시 종잣돈을 모았었거든. 그 시간과 비용이 날아갔고 영원히 그 사업을 못하게 된 거지. 직장 생활은 딱 1년 했어. 이제 퇴직금을 포함하면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했었거든. 내가 한 2,500만 원 정도 모았던 것 같아. 그때 타지 생활을 했었거든. 그래서 돈 쓸 일이 많이 없었고 거기에 뭐 친구나 많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거의 월급의 한 80% 이상은 모았던 것 같아. 85% 가까이 모으면서 1년 동안 딱 모으고 신용대출 받고 나왔던 것 같아. 경매 투자는 사실 실투자금으로만 따지면 지금도 1,0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는 물건들도 있어. 물론 이제 그게 나는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사실은 아파트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.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빌라나 오피스텔 가격은 더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. 거래도 더 많이 안 되고.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처음 경매를 시작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진 않고 아파트를 먼저 해보라고 하는데, 아파트도 지방에 있는 물건들은 전세가율이라고 하지. 매매가랑 전세가가 크게 차이 안 나는 물건들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면 당연히 그 전세가율이랑 비슷하게 세팅을 할 수 있어. 그러면은 아직도 실투자금 최근에 내가 지방에 본 물건들은 뭐 1,000만 원 이하로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. 물론 이제 지역 분석을 잘 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긴 해.
그래도 실투자금이 2천만 원 이내 이렇게 할 수 있는 투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긴 해. 개인 같은 경우는 워낙 정부에서 대출 규제 등이 많이 있으니까 대출이랑 세금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이제 법인으로 한 건데, 법인의 장점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. 그냥 오직 개인 명의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라는 거. 이거에 적용되는 거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. 주거용 부동산은 법인으로 지금 거의 대출이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, 그래서 비주거용 물건, 아까 얘기했던 상가나 뭐 공장, 주유소, 창고, 뭐 토지, 이런 것들에 조금 적합한 투자가 법인 투자인 것 같고, 그 외에는 사실 번거로운 것들이 좀 많아. 돈 빼는 것도 그렇고,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잘 세운다면 다만 좋은 또 투자처가 될 수도 있고, 주거용으로는 공시지가 1억 이하 이런 투자들도 법인으로 많이 하시던데, 뭐 그런 투자도 알아볼 수 있는 거고, 단 그런 투자들은 나는 초보자분들한테는 크게 권하고 싶진 않아. 그것도 마찬가지로 엄청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은 다른 아파트를 경험하고 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야.